독서라는 판도라 상자를 최신 뇌과학, 심리학, 행동경제학이라는 재료로 떠받치고 스토리와 인문학이라는 날개를 달아 독자의 품으로 날려보내는 것이 이 책의 목표이다. 안녕하세요, 고영순 작가입니다. 저는 어느 날 문득 다음과 같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독서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독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어떠한 독서법들이 있는가? 모두에게 효과적인 독서법이 있을까?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진정한 독서가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들을 풀기 위해 수많은 자료와 실험하고 고민한 결과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여러분께 소개할 제 6번째 신작 어떻게 읽을 것인가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읽을 것인가는 모든 읽기에 대한 지침서이자 여러분의 삶을 바꿔줄 독서가 되는데 가장 친절한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인생 공부.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한 주 만에 찾아뵙게 됐습니다. 예. 사실 저희가 매주 찾아뵙는 것 같지만 녹음은 2주마다 한 번씩 하니까 예. 저는 이 시간이 되게 기다려집니다. 고 작가님이랑 만나서 그 사전 노가리가 솔직히 저는 했던 얘기 또 하는 게 좋지.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좀 부러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솔직히 제가 돈은 못 법니다. 돈은 별로 못 버는데 뭐 나중에 많이 열심히 벌어야겠지만 그냥 이렇게 일하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즐겁기가 언제였나 싶을 정도로 너무 요즘에 일하는 게 즐겁고, 신 박사님이랑 저랑 같이 식당 가면 아주 네, 그냥 네, 시끄러워요. 네, 시끄러워. 그래서 요즘에 고 작가님 좀 자제시키세요. 좀 조용히 좀 얘기해. 아니, 예. 저도 네. 원래는 다른 사람이 있을 땐 자제를 받는 네, 사람인데 네, 우리 신 박사님 한번 흥분하시면 네, 제가 또 다혈질이라서 그래서 제가 또 최근에 이제 강연을 한번 했죠. 네. 강연이 참 진짜 강연을 열심히 해야 이번에는 이제 대학생 일반 그러니까 왜 공부해야 되고 그렇다. 왜 공부해야 되고 그다음에 헬조선이 왜 되고 있고 이제 그거를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요번에 사진을 하나 넣은 게 군인들이 알통구보 이렇게 추운 겨울에 멋진 군인들이 이렇게 알통구보하는 사진을 넣으면서 Y라고 적었어요. 왜 이 사람들은 추운데 윗옷을 벗고 뛰고 있을까요? 왜? 막 조국을 위해서? 막 아니면은 너무 자기 알통을 이렇게 맨몸으로 뛰고 싶어서 추운데? 아니라고 여러분. 안 뛰면 매 맞으니까 뛰는 거라고. 그러니까 안 뛰면은 안 되는 환경에 놓여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습관이 된 거라고 그게. 그래서 여러분도 똑같이 알아야 되는 게 왜 이 나라가 힘들어지는지 그걸 좀 제가 말해주고 싶은 거죠 계속. 그래서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공부 방식이 어떤 방법을 알려주면은 그거를 반복 숙달을 해서 익숙해지는 방법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나 이 사람의 방법을 알려주나 하고 딱 다 들어오죠. 근데 저는 원인을 말해주는 거죠. 원인이 너무 명확하면은 방법은 바로 쓰게 돼 있어요. 안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하나 항상 강조하는 게 이제 좀 있으면 이제 항상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팟캐스트에 1등에서 10등까지는 다 정치 방송이잖아요. 정치 방송. 우리도 정치 얘기 가끔 하면 이제 한두 개 빼놓고 한두 개 빼놓고 총선이 이제 오잖아요. 그냥 제가 여러분한테 정치를 잘 모르는 무지랭이 공돌이로서 여러분들한테 상식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 성향입니다. 저는 뭐 이명박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을 좋아하진 않아요. 뭐 그들이 잘한 것도 있겠지만 저는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그다음에 이제 특히 우리의 대부분의 청취자들은 이제 젊은 친구들은 되게 혐오하죠. 싫어하고. 근데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걸 하나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입장으로 이명박 대통령 하면 나라 망한다 그러고 박근혜 대통령 하면 나라 망한다 그랬었는데 10년이나 이제 거의 지나갈 건데 나라는 솔직히 어떻게 됐어요? 안 망한단 말이에요. 나빠진 건 많죠. 소득 격차도 더 벌어지고 그거는 이제 다 뜯어 고쳐야 되죠. 그러면 똑같이 뭘 알아야 되냐면은 저는 솔직히 대통령 후보 중에 문재인을 제일 좋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다음에는 저희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안희정 충청도지사가 됐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그런 좀 좋은 리더들이 10년 잡아봤으면 좋겠는데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발전시키는 거는 망가뜨리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죠. 훨씬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망가뜨렸는데도 나라가 안 망했어요. 그만큼 그러니까 이런 거대한 모멘텀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고 안희정이 대통령이 돼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확 좋아지냐? 그럴 일은 없어요. 그걸 그러니까 저는 뭐 정치 성향을 야기하는 게 아니라 좀 균형 감각 있게 밸런스 있게 객관적으로 보자예요. 조금 나아질 수 있지 확 좋아지고 갑자기 헬조선이 해분조선 되냐? 그런 거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인생 공부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번에 또 공부할 게 온 거예요. 총선이라는 게. 뭘 공부했으면 좋겠냐면은 제가 어저께도 타임라인에 포스팅을 했지만 헬조선의 반격의 시작 헬조선 헬조선이라고 쓴 게 뭐냐면은 저는 맨날 뉴스에서 그런 게 나올 때마다 맨날 뭐 어느 이렇게 선진국의 예를 들면서 이제 프랑스 수능 발칼레아를 보면은 인간은 왜 사는가 이런 게 수능 질문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뉴스에서 막 대대적으로 때리죠. 이제 선진국의 좋은 예. 그래서 막 카페에서 커피 마시는 그림 나오면서 왜 사는가 토론을 한다고.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 그게 솔직히 뭐 당연히 안 하긴 하지만 안 하는 이유가 우리는 오지선답이거든요. 수능이. 그래서 안 한다고 생각해요. 네. 할 수 있는데 충분히. 그래서 그럼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스타일이 뭐가 생겼으면 좋겠냐면은 이제 총선이라는 게 국회의원을 뽑는 거잖아요. 여러분 네. 국회의원의 여러 가지 임무가 있지만 음. 국회의원이 제일 중요한 임무는 법이에요. 법. 입법. 입법이죠. 네. 입법. 그러니까 제가 정말 제일 불쌍한 친구들이 세월호 친구들이잖아요. 자기가 뭐 죄가 있어서 그 친구들이 다 바다에서 잠들었잖아요. 근데 그게 다 그 이명박 정부 때 설령을 20년에서 30년 수입을 올려서 생긴 법이 풀렸기 때문에 만약에 그 법이 그게 개정이 안 됐으면 우린 세월호를 수입할 일이 없었어요. 그럼 그 친구들이 안타깝게 죽지 않았겠죠? 법이란 말이에요, 법. 그러니까 그게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버터플라이 이펙트 이 네거티브 버터플라이 이펙트 시작은 어디였냐? 법이었다는 말이죠. 많은 부분이 그렇죠. 그렇죠. 네. 그 프레임인데 그러면은 결국에는 지금 막 그때 뭐 예를 들어 되게 진보적인 국회의원들이 뭐 세월호 잊지 않겠다 하면서 지금 그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냐 이거죠. 자기 공약에 그게 있냐 이거죠. 아니면 그 사람들 이용해 먹은 거예요. 그거를 잊지 않으려면은 그런 친구들이 다시는 안 발생하게 고쳐야 되는 게 있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우리가 뭘 했으면 좋겠냐면은 공약을 제발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우리나라에 우리 와이프도 안 읽고 저도 안 읽고 우리 부모님도 안 읽으니까 제 주변에 공약 있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거거든요. 그게 여러분 우리 수준이에요. 헬조선은 우리의 수준이 만드는 거, 우리의 수준이. 그러면 우리 이번에 이렇게 해볼까요? 어차피 팟캐스트에서 뭐 정치 담론에 네, 관련된 네, 거 많이 하니까 네, 우리 인성 공부 우리 청취자분들고 저희 둘은 네, 이번에 찍을 때 네, 최소한 공약 읽어보기 네. 실천해 볼까요? 그거를 한번 해보면 좋겠네요. 네.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경제를 잘 모르기 때문에 네.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 작가님한테 의존을 많이 하는데 네. 예를 들어 고 작가님이 지역구에서 국회의원들 그거 공약을 이제 사전에 좀 공부를 해보시고 저희한테 얘기를 한번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걸 특집으로 이제 총선 이렇게 공부하기.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한번 해보는 이야, 거죠. 부담되는데.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뭐 네. 아이디어성이긴 하지만 예, 저희는 다 애드립 방송이어갖고 예. 아니면은 또 전문가를 초빙할 수도 있는 예. 부분이고 그래서 왜냐면 저희 인생 공부의 목표는 다 같이 수준을 올리는 거예요. 국가의 오케이. 격을 올리는 게 목표지. 뭐 누구를 지지해서 누구를 뽑아주고 그런 거는 결국에는 밥그릇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그러니까 공약을 볼 때는 또 그러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후보의 공약만 보는 게 아니라 네. 싫어하는 후보의 공약도 보는 거예요. 그럼 엄밀히 말하면 싫어하는 후보가 더 좋은 공약을 갖고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러면은 뭐가 되냐면 만약에 우리가 이제 공약 때문에 사람을 뽑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4년 뒤에 심판을 어떻게 해요? 판단을?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 공약을 얼마나 지키려고 노력을 했냐. 그래서 안 지켰으면 얘는 공약을 내세워봤자 의미가 없어. 왜? 입법도 못하는 애고 노력의 흔적이 뭐였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새누리당이 됐든 민주당이 됐든 좋은 공약으로 머리를 짜낼 수밖에 없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공약을 짜내기 시작하면은 그럼 당이 상관이 없어져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좋은 공약을 들고 나올 거니까. 네. 그게 선진국이거든요. 그냥 저희가 진짜 그냥 말만 인생 공부가 아니라 여러분 수능 공부하는 게 인생 공부가 아니고 독서만 하는 게 인생 공부가 아니라 공부를 했으면 어디다 써먹어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적인 능력을 어디다 써먹어야 되냐? 우리 생활 전선에 필요한 거에 써먹어야 되는데 가장 거기에 우리의 지적 진짜 이런 향연을 벌일 수 있는 데가 공약 검증이에요. 엄밀히 말하면은. 그러니까 저도 요번에는 좀 꼼꼼히 볼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엄마 아빠가 애들 데려놓고
이 후보의 공약은 이거다. 그러니까 쉽게 아이들한테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쉽게 설명 못 해준 거 뭐예요? 이해를 못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쉽게 해줄 그 배경을 이렇게 배경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쉽게 해줄 능력도 안 되시는 거고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 듣고 자랐으면 얼마나 논리적이에요. 고전 안 읽어도 충분히 논리적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공부 방법이 있는 거죠. 연인들도 앉아서 야 너네 지역군 누구 나왔냐? 우리 지역군 누구 나왔다 하면 공약 봐볼까? 얼마나 품격 있습니까 나라 자체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요번에 총선 그다음에 대선 그다음에 또 총선 쳐서 이렇게 해서 한 두 타임만 넘기죠? 우리나라 20년 뒤에 선진국 돼요 진짜. 그러면 두 가지 정도 해보죠. 하나는 우리 이제 또 젊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1차적으로는 이번에는 진짜 무조건 투표해보기. 예. 그러니까 투표를 안 하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 투표 안 하고 나라 욕하는 거는 그거는 제가 볼 때 미친 거예요. 제가 볼 때 정신 나간 거예요. 네. 무조건 투표하고 두 번째로는 한번 우리가 하기 전에 간략하게나마 애들 그 당별로 예. 공약 한번 훑어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는 방향으로. 이거는 솔직히 진짜 아이디어서 나는데 이제 우리 저희 인생 공부의 뭐 브라더 방송인 책으로 세상 읽기에 거기 전문가분들이 많으시기 솔직히 때문에 얘기해서 이거는 예. 우리 책으로 세상 읽기 하승주 소장님께서 예 맞아요. 하승주 소장님 특집으로 달아주셔도 좋은 거죠. 오케이. 초빙을 해갖고 아주 좋은 아이디어야. 예. 맞죠. 왜냐면은 그렇지.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배우고 싶은 마음이에요. 저도 뭐 정치 전문가 아니기 그러니까 때문에 하승주 소장님이랑 또 전문가 한 분을 초대해서 20대들한테 뭐 30대 이제 초반분 뭐 40대 정치를 솔직히 잘 아시는 분은 없거든요. 편가르기나 할 줄 아는 거지. 책으로 세상 읽기도 우리 신 박사가 살리나. 예, 그러니까 그거 다음에 제가 아까 그다음 투표 얘기 고 작가님이 진짜 좋은 거 포인트 아웃을 하신 게 지적을 해주신 게 그거예요. 꼭 투표해야 되는 게 여러분 투표 안 하는 거는 어느 정도냐면은 여러분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범죄가 발생하면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신고를 하고 경찰이 이제 만약에 미흡하게 처했으면 경찰한테 불평불만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범죄가 발생했는데 신고도 안 하고 경찰한테 뭐 다짜고짜 사태질하면서 너는 뭐 한 게 있냐고 그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최소한 여러분의 액션이 있어야 불평불만을 할 수 있고 그런 건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헬조선이라 그러고 하면은 여러분 얘기 아무도 안 들어줘요. 그 다음에 누누이 말하지만 20대 여러분 데이터라는 거는 거짓말 안 하잖아요. 왜곡하지 않는 이상은. 왜 20대가 헬조선이겠어? 20대가 투표를 안 하니까 정치인들은 20대 투표를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네, 당연하죠. 만약 20대가 100% 해버리죠? 그러면 60대만큼 숫자가 100% 하면 나와버리거든요. 60대도 100%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정치인들이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죠. 예. 그 다음에 20대가 막 적극적으로 막 30대도 막 설득하러 다니고 막 진짜 막 그렇게 해버리죠? 그럼 20대밖에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 60대보다는 20대가 훨씬 더 정치인 입장에서 한 표 한 표가 다 동일한 표이기 때문에 훨씬 소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박사님께서 그 울통 뻗는 예. 좀 소름 끼친 거 아세요? 예. 저도 환경 얘기할 때 그 예를 들거든요. 나 진짜 아마 제 강의 들어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신박사 우리 저 처음 알았어요. 이거 하시는지 처음 알았어요. 저도 진짜 제 카페에서 공부한 걸 네. 비교할 때 저도 이제 훈련소에 겨울 때 들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잘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예. 나는 지금 울통 벗고 뛰지 않습니다. 예. 뛰면 미친놈이죠. 근데 예. 언제 뛰었어요? 훈련소 때. 예. 왜 뛰었어요? 안 하면 혼나니까 맞으니까. 맨 맞으니까. 그 환경이 있으니까. 예. 그럼 내가 책을 읽어서 환경이 어디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이걸 떠나서 말씀하실 때 버터플라이 이펙트 말씀하셨잖아요. 예. 우리가 그 어떤 환경 속에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예. 환경의 범위는 되게 넓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그런 군대 같은 환경이지만 이 국가 법치 예. 그 시스템 자체가 예. 환경이잖아요. 예. 그것이 우리한테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환경이죠. 그렇죠. 그게 예. 얼핏 보이지 않지만 정말 강력하게 우리의 삶을 뒤흔들 수도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그거의 시작은 뭐냐? 투표하는 거죠. 예. 제대로 알고 정말로 어차피 모든 사람은 다 만족시킬 수 없거든요. 예. 그러면은 20대면 본인이 원하는 가치와 예. 본인이 원하는 이권을 위해서 투표를 하는 거죠. 자기 예. 이권을 실현시켜줄 사람을 투표를 하는 거죠. 예. 그럴 때만 그 효과가 있는 건데 예. 아시다시피 20대 투표율이 낮잖아요. 예. 낮기 때문에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성세대는 우리 떠오르는 세대를 생각해야 돼. 우리 미래니까. 예. 그런데 반대로 얘기해서 투표도 안 하면서 예. 욕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욕하더라도 투표하고 욕합시다. 예. 그래서 우리 인생 공부 청취자 예. 모든 분들은 이번에 한번 뭐 다 확인할 길 없지만 예. 마음이 연결해가지고 예. 이번에 100% 투표를 예. 한번 만들어 봅시다. 진짜 저희는 할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전 세계 5대 성인, 제가 지정한 5대 성인, 그 5번째 성인인 데일 카네기 아저씨의 마지막 시리즈, 반감이나 반발 없이 상대를 변화시키는 9가지 방법. 이거 중요하죠. 왜냐면은 그냥 이 아저씨가 진짜 대단한 게 말도 진짜 기가 막히게 하잖아요. 그냥 보통 사람이면은 상대를 변화시키는 9가지 방법이라고 했을 텐데 반감이나 반발 없이 그렇지. 이게 이기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목도 How to Win이잖아. How to Win. 그러니까 그리고 어차피 우리의 삶은 예. 지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지속 가능하려면 예. 반감이나 반발이 없어야 예. 계속 지속 가능하게 그렇죠, 영향을 그렇죠. 미치는 건데 그게 있으면 한 번 변하겠지만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제 싸움이 되는 그렇지. 거죠. 싸움. 예. 예. 그 누적이 되면서. 그러니까 이게 또 진짜 그래서 9가지 또 기적 같은 이 마법 같은 또 예시를 해주셨는데 제가 이거를 또 우리 사정에 맞게 우리 한국 스타일로 조금씩 이제 좋은 더 디테일을 대가면서 하나씩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그 첫 번째가 반감이나 반발 없이 상대를 변화시키는 9가지 방법이, 첫 번째가 칭찬과 솔직한 감사의 말로 시작하라. 칭찬과 솔직한 감사의 말로 시작하라. 네. 이것도 그러니까 항상 기본이에요. 그냥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 인색한 게 칭찬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 이거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의 문제 중에 하나인데 칭찬을 못 받아봐서 칭찬에 어색한 것도 인색한 것도 있죠. 근데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토론을 하는 걸 넘어서서 우리는 통닭을 먹어야 되는 게 문제거든요. 그냥 칭찬을 해야 되는 거, 따질 필요가 없는 거야. 왜냐면은 그게 되게 철학적 논쟁이긴 한데 통닭을 먹는 게 중요한 거지. 예. 진짜 뜨겁다. 그거랑 똑같이 이게 칭찬을 하나는 게 포인트예요. 우리 심박수 천재 같아. 예, 예. 와 진짜 갑자기 훅 들어왔어. 예, 왜냐면 싸우는 사람 많거든요. 그걸로 가끔. 그렇지. 예, 그러니까 우리 치킨을 먹는 예, 게 알바 없죠 저야. 중요하지. 다리 먼저도 먼지인 게 있었겠죠. 예. 그러니까 칭찬을 못 받아서 인색하든 칭찬을 못 해봐서 인색하든 그냥 칭찬을 해야 된다는 게 포인트죠. 근데 네. 이 칭찬, 그러니까 이것도 잘 보세요. 되게 짧잖아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칭찬과 솔직한 감사의 말로 시작하라. 이 짧은 말이 얼마나 이게 유기적으로 엮여 있냐면은, 첫 번째, 칭찬은 인간관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스트레칭이에요. 스트레칭. 인간관계가 뻣뻣하잖아요 다. 근데 여러분 스트레칭 안 하고 갑자기 격렬하게 운동해 어떻게 해요? 결국엔 안 다칠 수도 있지만 다칠 확률이 확 올라가고 퍼포먼스가 110% 나올 수도 있는 게 95%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칭찬으로 먼저 스트레칭을 해주는 거죠. 그거를 근데 스트레칭을 먼저 해주면은, 근데 칭찬을 하면은 뭐가 결국에 되냐? 칭찬 뭐 이렇게 잘한거나 뭐에 대해서 칭찬을 한 걸 하잖아요. 근데 그걸 만약에 여기 보면은 진짜로 칭찬을 했으면은 감사의 마음은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뭔가 좋은 걸 봤잖아요. 근데 기분 좋아서 이 사람을 칭찬했다는 거, 올려줬다는 건데, 그럼 나도 분명히 무슨 영향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감사함이 쫓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좋네. 그냥 예를 들어 그거예요. 그러니까 반감이나 반발 없이 상대를 변화시키는 9가지 방법이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냥 예를 들어 어떤 비즈니스 관계에서 누굴 만났어요. 요즘 많이 바쁘시죠? 그냥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 똑같은 얘기도 진짜 바쁘실 텐데 어떻게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다고,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렇게 일 못할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시간을, 진짜 이거 업무에 뭐에 바쁘실 텐데 어떻게 진짜 여기까지 오시는 건지 저는 진짜 대단하신 것 같다고. 예? 그래서 그 시간 내주셔서 진짜 감사하다고. 또 그냥 앞에서 그냥 바쁘시죠? 잘 지내시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한마디라도 더 디테일하게 제대로 해주는 거예요. 그냥 오케이. 바쁜 게 아니라 바쁜데 왜 바쁜지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그 매니지 하는, 왜냐면 바쁜데 여기 온 거잖아요. 여기 온 매니저는 너의 능력이 대단하다를 구체적으로 칭찬을 해주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시간을 내줬으니까 뭐다? 고맙다. 감사하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몇 명이나 말하냐 이거예요. 안 한다니까요. 이렇게 하면은 항상 늘 말하지만 제가 이거를 데일 카네기를 진짜 50번 넘게 읽고 매일매일 써먹어봤기, 저는 매일매일 써먹거든요 기술을. 여러분한테 또 하나 얘기해드린 게 그거예요. 이렇게 한다고 비즈니스가 다 잘 되냐?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죠. 네. 근데 열에 한 번은 무조건 잘 돼요. 뭐 100에 한 번이라도 무조건 잘 될 확률이 무조건 올라가요. 그래서 항상 이 복습이죠. 이 칭찬을 하는 게 그렇게 왜 어렵냐? 왜 칭찬이 인색하냐?
칭찬은 늘 말하지만 어떤 변화를 감지해야지 칭찬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변화라는 게 큰 변화는 잘 없어요. 맨날 금메달 딸 수는 없잖아요. 맨날 시험 100점 맞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다음에 맨날 성적이 오를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 작은 변화를 캐치해낼 수 있는 이렇게 디테일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관찰이 없으면은 그냥 아까도 비즈니스에서 바쁜 사람 할 때 왜 바쁜지 알고 있으면은 그렇죠. 그거를 칭찬해낼 수가 있는 건데 그 사람에 대해서 몰라요. 그럼 생뚱맞게 뭐 때문에 바쁜지 알고 보니까 그래서 안 바빴던 거예요. 백수였는데 그럼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항상 이 칭찬은 그 사람의 배경에 대해서 정말 잘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은 관찰을 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러니까 이 칭찬이라는 게 이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의 거의 뭐 지분을 33% 이상 가져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이 칭찬이라는 거는 정말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마음 먹으면 할 수 있을 줄 아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게 칭찬이에요. 영혼 없이 또 하면은 예. 또 솔직한 또 예. 감사도 이어지지만 예. 앞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진솔하게 칭찬하라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앞에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솔직한 감사. 그러니까 칭찬을 하면은 솔직한 감사가 팔로잉 하는 거예요. 이게 바늘 가는데 실 간다고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면 칭찬 먼저 하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데일 카네기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칭찬과 솔직한 감사의 말로 시작하라. 패키지로 가라 이거죠. 그냥 보통 칭찬만 하는데 감사하다는 말은 거의 끝날 때나 하잖아요. 초반부터. 진짜 초반부터. 맞습니다. 그 메리 케이 창시자 그분이 그 우리 모두는 여기 목에 편말 하나를 갖고 있다고 나를 소중한 사람이라고 말해주세요.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우리는 또 이렇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으니까 또 우리 데니얼 카네기 초반에 나왔던 거 본능에 가까운 거니까 칭찬해주고 솔직히 감사해주면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충족해 주는 거니까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따라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먼 얘기인데 제가 이제 싱가포르 국립대에서 박사 싱가포르에 있을 때 이제 유일한 낙이 골프를 치는 거였어요. 근데 당연히 한국에선 골프를 못 치죠. 너무 비싸니까. 그렇죠. 근데 싱가포르는 다 같이 이게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로 건너가면은 4만 원이면 이렇게 칠 수가 있어요. 한국에서는 30만 원 이런데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들은 좀 얍실하게 평일에 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주말에 일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고학생인데 너무 쳐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몇 번 갔어요. 골프를 치러. 그럼 이제 거기 이제 인도네시아 캐디분이나 말레이시아 이렇게 캐디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팁을 줘야 되는 거 캐디 피라 그래서 팁을 줘야 되는데 저는 항상 캐디가 되게 왜냐면 저희는 골프를 잘 치는 사람도 아니고 많이 쳐보지도 않기 때문에 골프라는 운동이 되게 어렵거든요. 너무 형편없어요. 그래서 캐디가 도와주는 게 되게 커요. 그다음에 공도 많이 잊어먹고. 그러면 캐디 입장에서 우리가 못 치니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니까 짜증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저는 이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을 그대로 적용한 게 이게 돈이라서 솔직함보다는 객관적 감사인데 그러니까 보통 캐디 피를 끝나면 주는데 저는 먼저 그러니까 보통 8,000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10불이면 싱가포르 달러로 10불이면 8,000원 9,000원인데 10불 정도 주거든요. 근데 저는 5불 4,000원을 먼저 줘요. 오늘 그러니까 우리 같이 신참들이랑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먼저 줘요. 그럼 먼저 주죠? 날라댕겨요 진짜로. 왜냐면은 돈보다 더 그러니까 더 정직한 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인간 인격적 정직이 아니라 더 이렇게 담백하고 객관적인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고맙다고 해줘서 그리고 마지막에도 그냥 10불을 줘요. 그러니까 4,000원 더 주는 거죠. 근데 4,000원으로 우리는 그 사람이 예를 들어 10,000원어치만 일할 거를 20,000원어치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데 항상 사람들이 다 서비스 받고 팁을 주는데 저는 먼저 줬어요 항상.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네. 그래서 다 쟤랑 같이 간 사람들은 다 먼저 줘요. 다 날라댕겨요. 다 날라댕겨. 그 박수 치는 거랑 격려하는 게 목소리가 파이팅이 달라요 진짜.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그래서 결국엔 딱 보통 때보다 5,000원을 더 4,000원을 더 준 거죠. 왜? 고마우니까. 그다음에 먼저 시작을 그렇게 한 거예요. 저도 이제 여기 칭찬도 중요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 시작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데니얼 카네기 이분 참 대단한 게 이제 이게 그 초도 효과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초도 효과 그 실험이 있어요. 그 솔로몬 애쉬라는 사람이 이제 실험한 건데 유명한
궁금하네요. 예, 저는. 심리학자인데 예. 두 명의 사람이 있어요. 예. 엘렌과 벤이 있는데 예. 두 사람을 묘사를 해놨습니다. 예. 엘렌은 어떻게 묘사하냐면 똑똑하다, 근면하다, 아, 충동적이다, 예. 비판적이다, 예. 고집스럽다, 질투심이 많다. 벤은 질투심이 많다, 고집스럽다, 비판적이다, 충동적이다, 근면하다, 지적이다. 다시 한 번씩만 읽어주세요. 똑똑하다. 왜냐면은 다시 한 번씩만 앨런이 자, 어떤 엘렌은 똑똑하다, 근면하다, 충동적이다, 비판적이다, 고집스럽다, 질투심이 많다. 벤은 질투심이 많다, 고집스럽다, 비판적이다, 충동적이다, 근면하다, 똑똑하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실험자들한테 둘 중에 누가 더 호감이 가냐 했더니 앞사람 앞사람 엘렌인 거예요. 알고 봤더니 표현은 똑같아. 똑같은데 순서만 바꿨어요. 순서만 바꾼 거죠. 저도 방금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달라고 요청드린 게 저는 이 실험을 알고도 그냥 들어봤거든요. 앨런은 똑똑한 사람인 거예요. 걔는 질투심이 많은 사람인 예. 거고.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인식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이게 거의 본능에 가깝거든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뭐를 내미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 사람에 적용했을 경우에는 호감도를 결정하는 거에 가장 큰 거죠. 예. 때문에 처음에 당연히 칭찬과 솔직한 감소를 예. 시작하는데 예. 저도 효과가 안 일어나기 힘들죠.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이게 호감도가 올라가는 예. 거죠. 예. 호감도가 올라가면 이 바른마음이 참 좋은 책임이 적용되잖아요. 바른마음이라는 것이 처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논리적 설명을 하지만 그 모든 설명들은 처음에 가졌던 직관을 정당화시키는 건데 바꾸기 힘들어요. 언제 바꿀 수 있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바꿨을 때 그것이 내가 갖고 있던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내가 이 사람 좋아하기 때문에 바꿀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호감이 가는 사람이 때론 내가 생각하고 다른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입이 호감이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거나 내가 좀 변화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야말로 초도 효과를 제대로 적용하는 실제적 사례라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 아,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제 제가 이 데일리 카네기 인간관계론 마스터로서 이제 여기 플러스 알파 예.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칭찬과 솔직한 감사의 말 시작 이게 가끔 안 될 때도 있거든요. 이게 안 될 때는 꽁 대신 닭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닭이 뭐냐? 유머로 시작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유머는 조미료 같은 거라서 일단은 무조건 뿌리면 먹혀요. 무조건. 그리고 들어보니까 들 예시가 없으면 항상 닭이나 치킨을 들어라. 예. 닭 얘기하니까 다 이해가 되네. 그러니까 꽁 대신 닭.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웃기면은 이미 끝난 거예요. 웃으면은 네, 왜냐면은 몸의 경직도도 풀어지고 모든 게 호르몬도 많이 나오고. 맞아요. 스트레칭을 하면 어떤 가격을 있거나 뭔가 예. 특별히 변화가 있었을 때 예. 그 데미지를 흡수하면서도 그걸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예, 거니까. 예. 그 다음에 플러스 베타. 이거 알파 다음에 베타는 잘 안 하는데 꽁도 없고 닭도 없고 그러면 매출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때는 미소는 절대 잊지 마라. 예? 그러니까 또 너무 막 깔깔거리는 웃는 게 아니라 그 잔잔한 미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거울 보고 연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웃는 거 이런 거 유교적 문화 때문에 그런 게 뭔가 이렇게 가벼워 보이고 그래서 되게 보수적인 게 있는데 아주 잔잔하게 웃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저도 지금도 잔잔하게 웃으면 입꼬리가 부르르 떨려요. 그 근육이 이게 30년 동안 안 웃던 근육이라서. 그래서 진짜 알파 베타만 있지 않으셔도 진짜 유머와 미소만 있지 않으셔도 그러니까 이거 한다고 뭐 여러분이 자동차 판매량되는 건 아닌데 100대 팔 거 102대 판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그 2대가 여러분이 30년 동안 판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60대를 더 파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30년 동안 그 60대 더 팔면 그걸로 동남아 여행 한번 갔다 올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웃고 유머만 쓰면은 여러분 가족에게 동남아 여행 패키지를 선물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세 개가 보면 진짜 인간의 본능을 건드는 거네요. 예. 처음에 뭐 초대 인식도 그렇지만 웃기고 예. 우린 또 호모 루덴스 노래하는 인간 즐거운 걸 추구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얼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뇌 프로그램에 돼 있는 게 얼굴 인식이거든요. 우리가 다른 건 못해도 얼굴 인식은 그냥 다 잘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얼굴의 미묘한 표정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민감한데 웃으면서 시작하면 무의식 중에 상대방에 대한 호감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세 가지. 처음에 칭찬과 솔직한 감사의 말로 시작하고 그것이 안 된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뭐였죠? 그 다음에는 이제
유머로 예. 시작하고 그게 아니면 미소라도 미소로, 예. 하면서 얘기하면 시작하면 좋다. 예. 예, 좋습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우리가 시리즈를 이게 4편째인데 다 있고 이거 하나만이라도 지키면은 여러분 인생 바뀐다니까요. 그럴 진짜. 것 같아요. 예, 예. 진짜 인생 바뀌어요. 예, 이게 쉽지 않지만 예. 습관이 들면 되는 거니까. 예. 이제 두 번째 상대의 실수를 간접적으로 지적하라. 이거는 제가 볼 때 진짜 끝이에요. 끝. 이 인간관계의 끝. 모두 뭐 얼마나 잘났는지 서로의 실수를 그렇게 다 직접적이 아니라 이건 직접적으로 지적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후벼 파는 수준이잖아요. 우리는. 네. 그러니까 이 간접적으로 실수만 지적해도 진짜 대한민국 헬조선 바로 떨어져요. 예. 헬 변화되면서 해분으로 바뀌어요. H가 음. 헬에서 해분으로 바뀌어요. 진짜 음. 장담하는데. 신났잖아요. 직접적으로 지적하느라고. 네. 아니 그 누구도 자기의 실수를 지적받아서 행복한 사람 그 변태밖에 없어 내가 볼 때. 음. 그러니까 그 맞으면 좋아하는 게 세디스트인가요? 그 메조키스트, 매저키스트. 예, 매저키스트. 변태 그거 제가 볼 때 그거. 음. 예? 누가 실수 지적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 작가님이랑 저는 책을 썼으니까 저희가 이제 어떻게다 보면 실수해서 오타가 나오면은 그거 이제 막 찾았다고 신났다고 지적해 주시는 분들, 근데 거의 저희 99%의 독자들은 다 메시지나 이렇게 조용히 주세요. 말씀드렸던 예, 맞습니다. 주는데, 그러니까 다른 제가 책 독자를 봐도 이제 신나갖고 이제 찾았다고 막 이거 틀린 거 아니냐고 막 그러는데, 그러면 되게 좋아해 주실 줄 아는데 되게 창피해요. 그러면은 얼굴 붉 켜지고. 네. 그냥 그거를 그러니까 저희가 실제로 저희가 인간이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성인군자가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아요. 제가 태생이 미천해 갖고 제가 맞춤법을 잘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틀린 게 많은데 그다음 출판사에서 교정 계열도 좀 잘 못했고, 근데 그거를 막 대놓고 얘기하면은 기분 좋냐? 전혀 그렇지 않은데 99%의 독자는 이미 다 데일 카네기를 이렇게 교육을 잘 받으셔서 그런지 넌지시 말해주세요. 되게 조용하게. 그러니까 보통 너무 진정성을 중요시 여기신 분들 중에 오해하시는 게 목적이 중요하면 좋다고 생각하는 예. 경우가 있어요. 근데 목적만큼의 중요한 것이 방법론이거든요. 예. 정말 어떤 수단을 통해서 당연히 이제 정말 이 작가를 위해서 알려줘야 되겠다. 예. 그런 순수한 목적이 예. 있지만 예. 한 사람은 댓글 달고 한 사람 메시지를 보내고 예. 천지 차이거든요. 예.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당연하죠.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실제 우리가 경험해봐도 직접보다는 간접이 훨씬 좋고, 이 간접이라는 게 이 마술이에요, 마술.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좀 이 간접의 힘을 하나 보여주면은, 연봉 같은 거 제 얼마 받는지 솔직히 되게 궁금하잖아요, 사람이. 네. 그래서 그러면 제가 그 하나 팁 알려드릴까요? 과연 제 얼마나 버는지, 너 얼마 버냐 이렇게 못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거 제가 얼마 버는지 아는 법 알려드릴까요? 예, 알려주세요. 그 되게 좋은 스킬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네. 인간관계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는데, 음. 그러니까 너 얼마 버냐 그러면 아무도 안 말해준단 말이에요. 미쳤나? 이거 어느 나라나 탑을 한 말이에요. 음. 금기시되는 건데, 예를 들어 어떤 뭐 김호식 씨가 있다고 칩시다. 김호식 씨가 현대자동차 대리예요. 되게 궁금하잖아요. 얼마 버는지. 호식아 너 얼마 버냐? 그게 아니에요. 그럴 때는 간접적으로 물어봐야 돼. 똑같아. 이건 이제 뭐 비난이 아니라 간접의 힘인 게 뭐냐면, 현대자동차 신입사원은 초봉이 얼마나 되지? 그러면은 웬만하면 다 말해줘요. 그 다음에 대충 그러면은 대충 다 추론이 돼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는 못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예. 그 다음에 야 너네 과장 그러니까 대리잖아요. 너네 과장 정도 되면 얼마나 버냐? 그럼 그 사람 잘 모르거든. 대충 추론을 해줘요. 그럼 대충 그 가운데 값이 그 사람 연봉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이렇게 해서 웬만한 사람 연봉 얼마 버는지 다 알아요. 다 물어보거든요. 그럼 다 대답해줘 웬만해서. 예? 괜찮네요, 그거. 이게 이 간접이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거라고 이 탑을하고 궁금한데 알아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못 말해본 게 아니라 이 간접으로 살살살살 파서 유추를 하면은 알아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간접의 힘이라는 거는 생각보다 직접적으로 효과 낼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센스가 부족해서 직접적으로 뭐 너 잘못했어. 아이들한테도 특히 아이들한테도 너 이거 왜 안 해? 너 이거 왜 잘못했어? 그런다 애들이 네 어머님 잘 알겠습니다. 절대 안 그래요. 맞습니다. 거기도 이제 뭐 나중에 또 나오지만 너 이거 더 잘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간접적으로 이거 뭐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그러니까 자꾸 간접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숙제도 안 했으면은 숙제 왜 안 했어 이게 아니라 무슨 일이 있었나? 그러니까 뭐 바쁜 거 있었니? 그다음에 그래도 이게 숙제 같은 거 왜 해야 되는지 좀 이유도 알려주고, 이게 뭐 갑자기 애한테는 안 먹힐 수도 있겠지만
장기 기억 개드립도 한번 쳐주고 진짜 애들한테는 진짜 안 먹힐 수도 있지만 애들한테는 근데 어쩔 수가 없죠 진짜. 근데 간접적으로 최선을 다해보는 거예요. 네. 그게 그나마 훨씬 낫지. 참 기본적으로 배려심이 좀 있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애들한테는 씨알도 안 먹힐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그거보단 낫다 이거죠. 너 왜 숙제 안 했어? 너 죽고 싶어? 이거보단 낫다 이거죠. 그렇죠. 예. 응? 뭐라도 최선을 다해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예. 나온 예시가 되게 좋아서 길지 않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어느 날 점심 무렵 찰스 슈어브는 한 제철 공장을 돌아보다 담배를 피우고 있는 직원들을 보았다. 직원들 머리 바로 위에는 금연 표시가 붙어 있었다. 슈어브가 표시를 가리키며 글 읽을 줄 모르냐? 하고 말했을까? 절대 그렇지 않다. 그건 슈어브의 방식이 아니었다. 멋진 사람 같아요. 제가 솔직히 안 읽은 지 되게 오래됐는데 그러니까 또 지난번에 이렇게 해석해보세요. 예. 그는 직원들에게 다가가서 시가를 하나씩 손에 쥐어주며 이렇게 말했다. 이 친구들 밖으로 나가서 이 시가를 태워주면 정말 고맙겠네. 정말 멋지. 자신들이 규칙을 어겼음을 슈어브가 알고 있다는 것을 직원들도 알았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이 오히려 작은 선물까지 주면서 자신들이 인정받고 있다고 느끼도록 해주었기 때문에 직원들은 이런 슈어브를 존경하게 되었다. 여러분이라 하더라도 어찌 이런 사람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저 같아도 그러면 안 해요. 안 해서 안 패. 그러니까 저는 아까 왜 말 끊었냐면 하나니까 제가 끝까지 잘못한 건데 그러니까 저 같으면은 이런 것도 그러니까 새로운 예죠? 씨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지. 그럼 저 같으면은 이 앞에서 말한 이게 나중에 나오는데 이게 3번에 나오는데 그럴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사인보드를 잘못 붙였다고. 이게 안 볼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내가 잘못 붙인 것 같다고. 다음부터는 좀 그러니까 이게 이거보단 좋은 예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당장 그렇지. 시가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내가 만약에 못 봤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하면은 그게 왜 여기서 패 이렇게 화내는 것보다는 뻘쭘하게 만들지 화나게는 만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보니까 그런 관점을 갖는 것이 리더십 같아요. 예, 그렇죠. 그렇게 그거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떤 자기의 어떤 잘못도 얘기하는 거지만 어떤 시스템적으로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는 거니까 그러면 팔로우 같은 경우는 진짜 그 리더십을 받아들일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간접적으로 지적하라는 게 이게 진짜 매직입니다, 매직. 그래서 이제 그 3번으로 넘어가면은 이 상대방을 비판하기 전에 자신의 잘못에 대해 먼저 얘기해라. 이거는 대단한 기술이야, 대단한 기술. 솔직히 제가 여기다가 제가 준비해온 자료에다가 이 간접적으로 지적하라와 비판하기 전에 내 잘못에 대해 먼저 해라. 이거 콤보로 섞으면은 웬만하면 다 이겨요, 진짜. 진짜 나를 막 자해하면서 막 나를 막 정신적으로 자해하면서 내 잘못이야 하면서 간접적으로 지적하죠. 그러면은 진짜 승률이 확 올라가요, 확. 그래서 근데 이거는 이제 또 고약가님이 잘하시는 건데 이 상대방을 비판하기 전에 자기 잘못에 대해 먼저 얘기하는 거는 일종의 이렇게 상호성의 법칙이에요. 나를 먼저 깠기 때문에 저쪽에서는 일종의 나한테 그러니까 마이너스잖아요. 깐다는 거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저쪽한테 뭘 준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어쩔 수가 없어요. 저쪽에서도 자기를 까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인생 똔똔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안 주면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역상호성의 법칙이라 그러는데 상대적 마이너스로 주진 않았지만 날 깎아내렸기 때문에 좋은 관점이네. 아니면 저 마이너스를 균형을 잡기 위해서 플러스를 해줘야 되는 거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이 비판하기 전에 내 잘못에 대해 먼저 얘기하는 거는 이 정말로 이 엄청난 그러니까 아까 뭐 굳이 설명할 필요 없이 이 상호성의 법칙 그러니까 먼저 뭐 주는 거랑 똑같은 효과예요. 그러니까 마통 뚫는 거죠. 그러니까 마통 뚫어 갖고 진짜 이게 결국에는 투자를 하는 건데 어차피 갚을 거니까. 근데 이게 정말로 대단하고 이건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제 경험을 많이 겪어봐서 하는데 제가 특히 외국에서도 좀 많이 살아봐서 내 잘못을 얘기할 때
좀 이게 무조건 내 잘못을 너무 강조해도 안 되는 게 미국 같은 데는 내 잘못을 이야기하면 오케이 너 잘못하고 끝나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유럽에 많은 영국이나 뭐 이 사례가 뭐 독일도 많이 나오고 또 그러는데, 시대가 예. 이때 1930년대 미국과 예, 예. 현재 미국 다르고 오히려 1930년대 예. 미국은 우리나라랑 지금 예, 비슷할 예, 수가 예. 있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많이 먹혀요 이게. 아, 충분히 먹힐 것 같아요. 근데 예. 미국이나 이런 데는 특히 경찰한테 제가 많이 잡혀봤는데 예. 흑인이랑 살아갖고 잘못 인정해버리면 진짜 바로 수갑 채울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터무니없이 들어넘는 건 안 된다. 이것도 상당히 논리적이어야 되고 네. 이 상황을 잘 파악을 하고 내 잘못을 되게 논리적으로 내 잘못을 비난을 해야 돼. 나를 먼저 내 잘못을 얘기해야 되지 막연하게 나 잘못했어 앵앵거리는 거는 역효과가 날 수가 있다. 네. 이거는 진짜 조심해야 되고 그러니까 본인이 우리 다 완벽하지 않으니까 자기 예. 부족한 부분들을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예. 대신 이거 같아요. 그러려면은 자존감이 낮을수록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자존감이 낮다는 얘기는 자기 얘기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이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오히려 자존감이 높을수록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예. 예.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존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면 생각보다 별일 안 벌어져요. 예. 이게 자기가 뭐 약점 드러내면 되게 크게 먼저 벌어질 것 같은데 실제로 예. 그렇지 않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 진짜 2번, 3번만 아까 간접적으로 지적하고 솔직히 제가 볼 때 이거는 좀 제 경험상 제가 데일 카네기 웬만해서는 태클 안 거는데 약간 제가 이제 여러 번 읽은 독자로서 좀 고치고 싶은 2번, 3번 순서는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 자신에 대해 먼저 얘기하고 간접적으로 지적을 하면은 이거는 진짜 대박이에요. 진짜 그러네요. 무조건 벌써 1, 2, 3번이 나오네. 예. 칭찬과 솔직한 감사의 말이나 미소를 띠면서 예, 얘기하면서 내 잘못 먼저 얘기하고 내 한번 얘기하고 그다음에 간접적으로 지적을 했을 경우에 이 그러면은 사람이 이제 반 먹힐 수 잡고 있는.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를 되게 이 메시지를 되게 많이 받아요. 지금도 지금 상담 못 해드린 것도 되게 많은데 이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은 제가 왜 이렇게 좋아하고 고 작가님은 왜 좋아하냐? 고 작가님은 이론적 배경이 엄청 많은데 이 사람이 이거를 실사례를 자기 그냥 개인적 경험을 썼는데 이론적 배경이랑 다 진짜 놀라울 정도로 다 맞았다는 게 충격적이었고 네. 저는 이 사람이 해본 거를 실제로 다 실전에 적용을 해보니까 그 사례가 이렇게 잘 되는 경우가 없는 거예요. 예? 제가 그래서 오늘 이게 마지막 에피소드, 이 마지막 시리즈라서 제가 이 데일리 카네기 인간관계론을 진짜 집대성에서 제가 기적을 만들어낸 사례를 이따 하나 제 실 사례를 얘기해 줄 건데 예. 진짜 다 들어가요. 데일 카네기 기술 온갖 기술 다 들어가요. 콤보로. 그래서 집대성. 예, 집대성한 거라서 이건 대단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는데 이게 정말 이 사례 저희가 얘기해 드린 거를 진짜 한번 적어 보세요. 내가 어떤 나쁜 사례가 있으면 이걸 그거에 맞춰서 어떻게 해볼까? 내가 이걸 하고 있나? 진짜 내가 웃었나? 내가 진짜 간접적으로 얘기했나? 아닌 경우 되게 많아요. 거의 검증표 같은 거예요. 검증표. 그래서 이거 진짜 자기 사례에 적용해서 해보면은. 근데 제가 느낀 게 여기는 지금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예. 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분명히 이제 우리 방송 들으시면서 아시겠지만 참 순서가 의미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지금 이런 지적이 앞부분에 나온 게 아니라 뒷부분에 나왔다는 거거든요. 앞부분에 계속 비판하지 말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 이게 부정적 피드백은 긍정적 피드백이 쌓였을 때 역시. 이게 제대로 가격이 되는 거예요. 실제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에 했던 행동을 충분히 축적시켜야지만 이게 가능한 거지. 역시 이래서 평소에는 뭐 안 그러다가 갑자기 이거 스킬 들어간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앞부분에 충실하게 그렇게 카네기가 얘기했던 것들을 실천해 나가시면 뒷부분에 얘기했던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기술들이 이제 진짜 제대로 먹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이 그냥 많은 쓰레기 책들 막연한 긍정과 다른 게 여긴 지적하라고 나와요 결국에는. 네. 근데 간접적으로 지적하라는 거죠. 어차피 왜냐면 발전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변화하고. 뭐 무조건 yes 하라 그러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네. 오히려 역효과가 훨씬 많거든요. 뭐 무조건 긍정희만 믿어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네. 여기는 이게 되게 현실적으로 지적하라. 그다음에 이제 그 어떻게 지적을 해야 되는지 더 차분하게 얘기해주고 고 작가님 말들이 이게 마지막 챕터에 있는 거죠. 그렇죠. 앞에서 숱한 트레이닝을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바꾸자 이제 이거죠. 예, 그래서 이제 네 번째도 이게 끝장나요. 직접적으로 명령하지 말고 질문하라. 이게 대단한 게 뭐냐면 보통 다 명령을 하잖아요. 진짜 뭐뭐 해 그런데 이 명령은
이게 수동적인 문장이고 질문 되게 능동적인 문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질문을 하면 저쪽에서 리액션이 나와야 되는데 명령은 리액션을 받을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을 해서 움직이게 하면은 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냐? 이 질문한 사람이 나한테 의지하네? 이게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느껴지게 되거든요. 나한테 의지하고 있구나 이 사람이. 그러면은 마치 자기가 해결사가 되고 자기가 도와주는 것 같고 자기 포지션이 올라간 느낌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진짜 대박이 뭐냐면은 왜 명령을 하면 안 되냐면은 우리 앞에 상대방을 설득하는 12가지 방법 중 5번이 뭐냐면 상대가 선뜻 네네라고 대답하게 만들어라가 있거든요. 네네 예스 예스. 근데 명령의 문제는 뭐예요? 대답할 기회를 못 주는 거예요. 질문은 대답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완전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는 거예요. 아주 논리적으로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근데 대부분 질문 안 하고 명령. 야, 너 이거 해. 왜 안 해? 빨리 해. 그거보다도 이거 해줄 수 있어요? 이거 좀 여기까지 해주세요. 그렇게 살면은 그러니까 진짜로 똑같은 일을 해도 똑같은 실적을 올려도 그러니까 부하 직원 입장에서는 나쁜 보스와 좋은 보스로 명확하게 성향이 갈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진짜로 여러분도 연습을 특히 우리 방송을 듣는 30, 40대 분들도 많은데 당장 내일부터 사원들한테 명령하지 말고 그러니까 명령문으로 명령이라는 게 자기가 명령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근데 명령문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뭐 해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차분히 말한다 그래도 명령문인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거를 질문으로 의문문으로 바꿔서 하면은 훨씬 효과가 크다는 거죠.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완전 예. 사람이 부드러워져요, 진짜. 그게 명령하는 목적이 뭐냐면 명령 자체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뭔가 변화를 원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예. 중요한 건 변하는 걸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이런 식으로 질문식으로 바꾸면 예. 훨씬 좋겠네요. 그래서 이제 5번째, 이 상대방의 체면을 세워줘라. 이거는 뭐 너무 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대방의 근데 체면을 세워주는 게 왜 또 중요하냐면은 이게 우리가 반감이나 반발 없이 상대를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결국에는 바꾼다는 거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은 진 거거든요. 포기한 거고 자기의 의견을 포기한 거고 패배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너의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대의 명분을 위한 패배였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는 좀 대주주 개념을 쓰는 게 여러분이 이겼으니까 이길 때 여러분 100%로 이기려고 그러지 마세요. 51%로 이기세요. 결국에 내가 주도권은 가져갔죠. 51%니까 의사결정에서 내가 이긴 거잖아요. 네. 49%는 저쪽에서 갖고 있잖아요. 마음 다 주세요. 줄 수 있는 거는. 내가 딱 취할 수 있는 것만 취하고 내가 줄 수 있는 건 다 줘서 진짜로 이거는 너가 나한테 진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걸 해야 될 수밖에 없어서 한 것뿐이라고. 오케이. 그렇게 해서 저쪽한테 체면을 살려주면은 이게 진 느낌이 아니거든요. 그렇네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그냥 변화가 아니라 반감이나 반발 없이 변화시키는. 이게 되게 중요한데 우리는 체면을 깎으면서 아주 압도적으로 이기는 걸 좋아하죠. 네. 논리적으로 막 까면서 막. 예? 페북만 봐도 신났잖아요. 다 서로 막 까느라고 막. 예? 자기는 잘났고 이겼다. 너는 이겼다. 예? 막 신났어요. 서로 비난하고 막. 예? 네. 근데 그것만 해도 되게 일상에서 비일비재한데 그거를 근데 고 작가님이랑 제 패치만 봐도 되게 품격 있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 해당되시는 기술 쓰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자기가 잘 모르지만 이런 네. 말도 쓰시는 분들 되게 많고 뭐 주장하고 그래도 누구누구님의 의견 잘 들었다고. 그러니까 저랑 이제 고 작가님 패치 중에 되게 품격 있는 분들이 팔로워 분들이 많아갖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랑은 어떻게 해요? 저희가 다 행복하게 친하게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간관계를 되게 유지하려면 항상 save the face, 그러니까 체면을 꼭 차리게 해줘야 돼요. 네, 그거 맞습니다. 없으면은 이 반감이나 반발이 생겨버리면 고 작가님 말대로 한 번은 바꿀 수 있어도 이제 2번, 3번 결국은 비즈니스가 안 되는 거죠. 그냥 맞습니다. 진짜 단기전에서는 이긴 거여도 장기전에서 결국엔 지게 되죠. 진 거죠. 예, 진 거죠. 네, 그래서 이제 6번째로 이제 여기 또 나오네요. 아주 조금의 진전이라도 칭찬하라. 근데 이게 대박이에요. 진짜 이 데일 카네기는 왜 대단하냐면은 이 6번이 아주 조금의 진전이라도 칭찬하라. 어떤 진전이든 칭찬하라. 진심으로 인정하고 아낌없이 칭찬하라. 이 사람이 이렇게 3문장 쓰는 경우가 잘 없는데 칭찬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3번이나 쓰고 마지막에 따옴표까지 붙였어요. 이게 여러분이 진짜 나중에 읽어보셔도 뭐 듣는 알겠지만
제가 또 한 번 읽어드릴게요. 아주 조금의 진전이라도 칭찬하라. 어떤 진전이든 칭찬하라. 진심으로 인정하고 아낌없이 칭찬하라예요. 칭찬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3번이나 이 사람이 이렇게 3번 연속 강조하는 경우가 잘 없어요. 거기다 1번까지 했으니까 4번째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칭찬을 무조건 해야 돼요. 근데 이 칭찬의 매력은 뭐냐면은 근데 그 대신 여기 따옴표 찍어놓은 게 이 사람 진짜 완벽한 게 진심으로 인정하고 아낌없이 칭찬을 했잖아요. 진심으로 칭찬을 할 때 컨디션이 붙었을 때 가짜 칭찬 말고요. 사탕발림 말고 진심으로 칭찬할 때 칭찬은 칭찬의 가장 장점이 뭐가 되냐면은 제로 리스크가 돼요. 진심으로 칭찬했을 때는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빵이거나 좋거나예요. 그렇네요. 예. 그럴 때는 그러니까 데릭 카네기 뭐라 그래? 아낌없이 하잖아요. 난사를 하면은 뭔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경제 논리도 다 알고 이 리스크 개념도 다 알고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진짜 아니 응? 그러니까 근데 정말로 근데 제가 또 하나 외국에서 많이 살아봤잖아요. 이 칭찬의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진심인데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감정 표현에 너무 서툴러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랑 비슷한 게 일본. 왜냐면 우리나라는 말에 이렇게 억양이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성조가 없죠. 근데 그러니까 밥 먹었어. 근데 그러니까 영어만 해도 did you have lunch 아니고 did you have lunch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말에 높낮이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만 해도 외국만 해도 외국 진짜 감탄사만 해도 우리나라 와 이러는데 와우 이런단 말이에요. amazing 막 이러고 진짜 중국만 해도 하오 막 이러잖아. 페이창 하오 막 이런단 말이에요. 너무 좋아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좋아하니까 걔네 말 자체가 원래 그래요, 진짜. 그러니까 확실히 제가 볼 때 더 칭찬을 잘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했죠. 과장이라고 좀. 근데 일본 사람들도 노노노노노노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니 이제 이건 뭐 정확한 건 아닌데 제 후배 중에 일본에서 그 일본어학과 박사학위 받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얘기하더라고요. 일본말 할 때 그냥 이렇게 하면은 대충 알아듣는데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연습해본대요. 그 높낮이 그걸로만 하면 대충 알아듣는데 해서 야 그래?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굴곡이 있는 건가 봐요. 근데 우리나라 말은 외국 사람 들으면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들리는 걸로 얘기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외국 애들도 따라할 때 다다다다다다 그렇게 많이 따라해요. 예,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높낮이가 없는 거니까. 감정 표현이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분명히 장점도 있겠죠. 뭐 더 객관적으로 말할 수도 있을 거긴 한데 그건 아닌 것 같아. 그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건 아니야. 저도 그럴라 했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 원래 이게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야 되는데 전혀 객관적이지가 못해요. 상관없어. 그거 전혀 제일 비객관적이고. 우리는 기본 뭐 이거는 뭐 미국 사람 우리나라 사람이든 다 주관적이야. 그래서 이 감정 표현에 좀 그냥 칭찬을 할 때 야 잘했어가 아니라 우와. 야, 너 진짜 잘했다 이렇게 했죠. 근데 앞부분에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만큼 디테일이 중요하다고. 그만큼 관심이 있어서 그 사람이 알고 그 사람이 칭찬할 건 뭔지를 좀 생각할 수 있어야 진심으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고 작가님이 또 잘 지적해 주신 게 딱 그거예요. 아주 조금의 진전이라도 칭찬하고. 그러니까. 근데 진전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어떤 진전이라도 칭찬하래잖아. 이거 얼마나 이게 진짜로 얼마나 대단하잖아요. 뭐든지 찾아라 이거잖아. 그러니까 뭐라도 칭찬하라 그렇지. 이거예요. 뭐든지 찾아. 뭐라도 그냥. 칭찬하라. 안 하면 안 된다 이건데.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강조하면 칭찬이 되는데 진짜 여러분 이게 오늘 방송 듣는 분은 이거 듣고 나서 진짜 5분만 시간을 내서 어디 차분히 앉아서 내가 지금 기준으로 일주일 동안 과연 칭찬을 몇 번 했을까 써보세요. 없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놓고 내 인생은 후져. 이 나라는 헬조선이야. 당연히 헬조선이죠. 아무도 서로 칭찬 안 해주는데. 네. 저도 회사에서 진짜 제가 싫어하는 나쁜 부장들, 쓰레기 같은 차장 부장들이 저 하다가도 그 사람들 가끔 칭찬해주면 기분이 좋아요. 어쩔 수가 없다니까요, 그 인간은. 그래도 야, 너 이거 잘한다 그러면은 별거 아닌 사람이 칭찬해도 기분이 좋은 건 어쩔 수가 없어. 왜? 그 사람 진짜 나 잘했으니까 칭찬한 거거든요. 그럼 내가 잘하나 보구나. 이렇게 어쩔 수가 없는 게 근데 너무 인색하죠. 칭찬은 제로 리스크고 비용도 기회 비용도 제로인데 다 제로인데 그 아웃풋만 무한한데도 안 한다는 거죠. 그때 또 말씀드렸지만 가용성 편향 인용하시면 됩니다. 많이 떠오를수록 그것이 이제 진짜처럼 우리가 믿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제가 얼마나 칭찬했나. 그 다음으로 하실 게 가까운 사람들 칭찬할 게 뭔지 한번 한 3개 정도만 적어보세요. 여러분 근데 나 테이블 처음 쳤네 방송하고 너무 대단해서. 근데 기술적으로 너무 많이 적으시면 안 돼요. 예. 이게 많이 적으면 역효과가 납니다. 왜냐면 많이 적다 보면은 이게 막히거든요. 예. 막히면 심리학적으로 칭찬에 대한 효과가 떨어져요. 이거밖에 안 되나? 한 3개 정도만 적으시면 됩니다. 그걸 놓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진짜 이래서 고 작가님 좋아하는 게 제가 부족한 부분을 방금 또 커버해 주셨는데 이제 고민해봤으면은 여러분 주변에 직장 동료, 친구, 엄마, 아빠, 부인, 딸, 아들 다 칭찬 한 개씩만 딱 적어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데일 카네기는 그 칭찬의 정도를 그러니까 기준점을 낮추라 이거죠. 예. 이게 좋습니다. 예. 너무 막 진짜 칭찬할 거리 말고 그냥 이거 한마디로 6번을 한마디로 말하려면은 제발 칭찬 좀 해라예요. 제발 칭찬 좀 해라. 플리즈예요, 진짜. 플리즈. 진짜 나 이거 읽을 때 몰랐는데 예. 신 박사님이랑 같이 읽으니까 예. 카네기의 예. 마음이 전해진다. 예. 아주 조금의 진전이라도 칭찬하라. 그거 없어? 어떤 진전이든 칭찬하라. 그거 없어? 진심으로 칭찬하고 아낌없이 칭찬하라. 진짜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하도 많이 읽으니까 그 다음에 이 마지막 요약본은 진짜 자주 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진짜 이 사람이 답답함이었을까. 어떤 진전이든 칭찬을 할 때 그 마음이 너무 느껴지네요, 진짜. 예. 여러분 기준을 낮추시면 칭찬할 게 없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7번째 상대가 지키고 싶은 좋은 평판을 주어라. 이것도 정말로 이게 좀 말이 너무 여기 예? 이 장 인트로 제목이 뭔지 아세요? 뭐 개죠 개. 개에게도 착한 개라고 말해줘. 진짜 이분이 대단한 분이에요. 예, 진짜로 이분이 예, 맞아요. 저 영어로 그러니까 무슨 굿네임 독이라고 그랬을 때, 예, 맞아요. Give the dog a good name 이건데, 예. 그냥 개에게도 착한 이름을 지어줘라. 착한 개라고 말해줘라.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눈물 나오네, 하물면은 진짜 사람한테 개한테도 그래야 되는데 사람한테는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오직하겠어요. 개한테도 이렇게 할 건데. 예. 사람한테는 당연히 칭찬해야죠. 그냥 제가 이거는 제 얘기로 해드릴게요. 상대가 지키고 싶은 좋은 평판을 주어라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뭐 기본적으로 피그말리온 효과. 사람들이 기대치가 있으면은 그걸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진짜. 맞습니다. 이거는 뭐 숱한 증명이 뭐 숱한 실험이 있기 때문에 뭐 어쩔 수가 없고. 그다음에 제가 제 얘기하는 게 저는 원래 제가 이렇게 살 줄 몰랐어요. 3년 전, 2년 이거 제가 퇴사한 지 아직도 1년이 안 됐더라고요. 저는 10년 된 줄 알았는데 퇴사한 지 1년이 아직도 안 됐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신 박사님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둘이 만나고 나서 몇 개월 안 된 것 네. 같은데 이미 지금 수년 지난 것 같아요. 저도 고 작가님이랑 진짜 만나서 느낀 게 고 작가님이랑 쟤랑 처음 만나서 아직도 3개월이 안 됐는데 30년 본 사이 같아요. 진짜 맨날 얘기하니까. 근데 진짜 3개월밖에 안 됐다. 3개월도 매일 본 것도 아니고 2주에 한 번씩밖에 안 봐요, 저희가. 근데 제 친한 친구보다 훨씬 더 가깝고 그래요. 근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제가 페북에 친구가 뭐 하여튼 어떤 이벤트들 때문에 점점 많아지게 됐어요. 뭐 500명이었다가 1000명이 됐다가 지금 이제 패친팔로에서 10,000명이 넘었단 제가 말이에요. 봤을 때 제 주변에 한해서는 가장 짧은 시간에 패친과 팔로우가 가장 빠르게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은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냥 평범한 공돌이 애기 아빠 진짜 시간만 나면 스크린 골프 치고 싶고 돈이 없으니까 그런 그냥 평범한 아저씨였고 맥주나 한 잔 더 먹는 게 낙이고 그런 아저씨인데 엄청 나에게 기대치가 높아진 거야 사람들이. 당신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래서 다 끊었어요. 저는 그 스크린 골프가 맞아요. 유일한 낙이 스크린 골프였는데 왜냐면 필드는 나갈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근데 그거 안 간 지는 벌써 뭐 몇 년이 됐고 TV는 끊었고 아예 TV는 끊었고 뭐 하여튼 이게 저한테 그런 기대치가 너무 세버리니까 너무 가끔 고통스럽기도 한데 그렇게 돼버렸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제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바뀔 수가 있냐고. 그런 평판을 줘버리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불가항력적이에요. 저는 한두 명이 준 게 아니라 10,000명이 줘버리니까. 어저께도 제가 고 작가님 팬인데 심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심 선생님 제가 투표에 관한 헬조선 반란 쓰니까 심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걱정 안 한다고. 헬조선 게이트 열리기 전에 헬게이트 열리기 전에 선생님이 신 박사님이 전사들 양성하고 있는 거 안다고. 양성 안 할 수가 없어요. 다 나한테 그렇게 40대 30대가 기대를 나한테 갖고 있는데 애들을 안 키울 수가 없어요. 예? 다 맨날 그래요. 신 박사님 있으니까
애들 다 믿고 맡기겠다고 다 신박사님 버스에 올라타라고 배에 올라타라고 거기다 제가 올라타지 마세요 여러분 저 힘들어요 그럴 수 있겠어요? 없어요. 솔직히 제가 이게 나와서 했는데 저는 솔직히 하루라도 빨리 시간이 되면 하루라도 페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이 들고 오늘도 그 얘기했어. 너무 힘들다고. 너무 힘이 들고 제 능력 밖의 일도 너무 많이 해야 되고 솔직히 저는 이런 그릇이 아닌데 지금 너무 그릇 이상의 삶을 살고 있어서 빨리 제가 솔직히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자립을 하면은 그냥 어디 자리 하나만 만들어 놓고 페북은 안 하고 그냥 아름아름 찾아오시게 입소문으로만 그 온라인 말고 입소문으로만 그냥 무료 상담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교보문고랑 그 컨소시엄을 맺어서 뭐 월수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교보문고에 5시간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영준 박사 상담 장소 이렇게 팻만 하나만 꽂아주고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목동 뭐 가끔 부산도 가고 이렇게 전국에 왜 다 있으니까 교보문고는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무료 상담 아니 그게 더 힘들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그거는 솔직히 육체적으로는 힘든데 정신적으로는 안 힘들어요. 왜냐면은 이 페북은 제가 페이지도 키워야 되고 함께 해야 되는데 제가 관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워낙 피드백이 빠르게 와갖고 너무 힘들어요 진짜. 맞아 피드백 빨리. 그다음에 이메일도 진짜 어저께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컴퓨터가 오류가 난 줄 알았어요. 메시지가 동초에 5개가 한꺼번에 왔어요. 타타타닥 이렇게 메시지가 오는데 어떻게 해야 될 방지를 모르겠어요. 누구나 이렇게 채팅하고 제가 느낀 게 저는 그 전까지는 이렇게 독자분들하고 이제 블로그로 간단하게 소통했고 그 이상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신 박사님이 적극적으로 저한테 소통을 해라. 그래서 저는 이번 멋진 작가님이시죠. 소통을 하는데 저도 지금 빡시거든요. 하물며 저는 진짜 많이 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딱 일정 다 끝나고 애 재운 다음에 밤에만 이제 시간을 내서 나머지는 이제 시간 안 돼 못하니까 그래도 빡시거든요. 근데 신 박사님은 오직 하겠어요. 저는 좀 미안한 게 왜냐면 계속 밀리면은 결국에 못 해드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언제나 누누이 말하지만 카피 앤 페이스트, 복사앤 붙이기, 복붙을 하셔서 붙이시면 돼요. 왜냐면은 그다음에 너무 힘든 질문들도 많고, 왜냐면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저 의지할 데가 워낙 없으니까 얘한테라도 의지해야겠다, 이 신박사한테도 의지해야겠다 해서 그 간절한 마음이 오셔서 제가 뭐 어떻게 거절할 방법이 없어서 하는데 저도 여러분 얼마 안 살았고, 그러니까 너무 힘이 들어도 그래 또 잘 되는 친구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나도 잘 되고 싶다는 마음이 오는데 이게 되게 힘든 일이에요 진짜. 그래서 다시 원래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그런 평판을 저한테 줘버리니까 저는 그냥 원래 페이스북 친구 400명 300명 이런 애였는데 지금 12,000명이라니까요. 팔로우까지 합쳐갖고 이렇게 40배가 성장했어. 40배.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냉정하게 평가를 해볼게요. 하면은 신 박사님 마음속에는 이미 그 있었어요. 근데 왜냐면 제가 처음 만날 때부터 저를 꼬실 때부터 웅대한 목표가 이미 되시는데 나라의 격도 좀 중요한 건 그걸 하는 과정 가운데 힘들잖아요. 힘들 때 계속해서 여러분께서 뭐 그 신 박사님 그 패칭과 팔로워와 또 이제 인성 공부 독자분께서 이렇게 맞는 기준을 세워주시니까 이제 우리 신 박사가 또 거기를 또 그거 다시 정찰해야지. 힘내야지. 그거예요. 그거. 우리 신 박사 맨날 새벽 5시에 잡니다. 그래서 진짜로 왜냐면은 낮에만 고 작가님이 아시잖아요. 제 시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제가 똑같이 생활하면 애기도 있고 애기가 특히 저는 애기가 아주 어리기 때문에 애기한테 불가항력이거든요. 애기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애기 밤에 좀 재우고 그 와이프 그러면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움찔움찔할 때만 가서 토닥토닥 해주면 되니까 제 시간 어떻게 만든 시스템이 그거예요. 5시에 자서 9시 10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또 너무 걱정해 주시는 분이 아닌데 제가 막 2시간 3시간만 자는 게 아니라 5시간 충분히 잡니다. 6시간 이렇게 너무 또 걱정 안 해주셔도 돼요. 근데 거기 안에 삶의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제가 항상 고정형 사고방식의 문제점 얘기하잖아요. 아침형인가 저녁인가 그거 좀 따지지 마세요. 왜냐면 제가 아침형인가 저녁인가 다 해봤거든요. 저도 다 해봤어요. 차이 없어요. 그냥 필요할 때 다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게 원래 이제 그 생태학적 유전적으로 약간 일단 연구 보수도 있지만 제 개인적 경험으로는 전혀 하등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뭐 내가 이때 당연히 원래 사이클과 다르기 때문에 시간 활용 못할 수 있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이클을 바꾸면 그 사이에서 시간을 낼 수 있는 상황이 나오는 거니까. 맞아요. 저는 10시부터 5시까지 작업 시간이 온전하게 주어지기 때문에 단어장 작업도 하고 책도 쓰고 그다음에 상담도 하고 그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그 여러분들이 더 좋게 표현해 주셔서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제가 상담해서 잘 됐다는 친구들이 이제 벌써 30-40명이 넘었거든요. 제가 또 그럴 땐 또 뿌듯하죠. 그러니까 되게 또 신기한 게 참 이 대중이란 게 무서운 게 내가 힘들어서 솔직히 다 때려치고 싶을 때가 일주일에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냥 나도 편안하게 내 가족만 보면서 살고 싶다 그럴 때가 있는데 그때쯤 되면은 박사님 덕분에 뭐 잘 됐다 그러면은 마약 한 대 맞는 것처럼 기분이 싹 좋아지면서 그래 내가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지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그러면서 지금 예. 우리 독자분도 데니엘 카네기 읽었다고 예. 작업 들어오는 거야. 신박사한테 예. 지금 기술 예, 들어오고 기술 있는 거야. 들어오는데 제가 그걸 알고도 당해요. 알고도 당해서 아니 이 친구들이 과장해서 저를 칭찬해 주는 것도 눈에 보이긴 하지만 근데 이렇게 당하면서 살면 얼마나 행복해요. 예, 어쩔 수가 없어요. 서로 이렇게 해주면서. 요즘에 후기가 많이 쌓여 있어서 계속 올릴 건데 너무 친구들이 기특하고 너무 대견해서 네. 계속 그 다음에 이제 고 작가님 맨날 레퍼토리가 똑같아. 어떻게 읽을 것인가로 독서법도 많이 마스터하고 저유럽 선물 읽고 정신 바짝 차렸고 레퍼토리가 똑같아요 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좋은 일을 했구나. 진짜 의미 깊은 일을 했구나. 더 의미 깊은 일을 하고 그래서 아까 방송 시작에도 작가님한테 우리도 총선 시즌이니까 우리는 뭐 정치 비판을 안 하지만 총선을 공부의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보자 이런 얘기해서 격도 한번 올려보고. 그러니까 뭐 그 정치는 여러 가지 있어요. 정치는 말로 하는 거지만 또 제 주변에 말을 하는 사람 많이 있기 때문에 또 그만큼 행동도 중요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뭐 당비 내고 있고 또 여러분께서 투표할 수 있게끔 독려하고 다 같이 하면은 그게 정치 진짜 그렇죠. 행위거든요. 그렇죠. 정치의 정점은 유권자로서는 투표하는 거예요. 그것만큼 정점이 없어요. 네, 맞죠. 조용히 밀어주고 내가 원하는 얘기 하는 사람은 외쪽으로 좀 밀어주고. 저희가 인생 공부잖아요. 이 데일 카네기의 공부 다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이런 면에서 고전이 중요하고 역사가 중요하죠. 제가 이제 저 고전 역사를 제가 싫어하는 게 엄청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제 동서양 교육의 역사라는 걸 다 읽었는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시스템은 동양 교육과는 하등 상관이 없는 교육이에요. 다 서양 교육 시스템이니까 서양 역사가 훨씬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서양 교육의 역사. 동양 교육의 역사의 기본적 골자는 관리 양성이에요. 관리 양성.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거. 서양 교육의 역사의 골자는 시민 양성이에요. 그때 당시 시민이 특권 계층이었죠. 그렇죠. 근데 시민이란 건 뭐냐? 토론하고 결국에는 투표를 하는 게 시민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린카드랑 시티즌십의 차이는 딱 하나. 투표권이 없어요. 영주권은. 싱가포르도 그러니까 똑같고. 프랑스 말씀하셨지만 프랑스가 그런 철학적 질문을 했다는 거에 칭찬하지 마시고 거기는 일찍부터 시민 교육을 하거든요. 어떻게 노동자로서 어떻게 권리 행사할 것인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런 것이 정말 배울 점이거든요. 이 공부의 근간이라는 게 어디서 왔냐면 시민에 대한 교육인데 시민의 최고의 정점은 투표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생 공부를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결국에는 끝이 뭐예요? 투표를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게 아주 구체적인 목표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 그냥 제가 요번에 이게 참 잘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이 책도 읽은 것도 맞아 떨어지고 시즌도 맞고 우리 인생 공부의 취지가 그런 뜻도 있었구나. 저도 뭐 투표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인생 공부 만들 때니까 참 이게 좋은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투표를 똑바로 하기에 공약을 똑바로 읽어야 되고 그러려면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게 그건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 왜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를 하냐? 토론은 결국에는 인간관계 진짜 핵심 중에 핵심이거든요. 그거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무조건 욕이나 하고 있고 쓰레기, 빨갱이, 꼴통, 종북 이런 거나 나오니까 되겠어요? 수구, 꼴통 이런 거나 나오는데 기본도 안 되는데 무슨 토론이 되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를 잘 여러분도 마스터하셔서 진짜 올바른 인생 공부를 통해서 올바른 우리가 시민이 됐으면 좋겠어요. 잠깐 3,000% 빠졌는데 좋네. 다시 돌아와서 좋은 3,000%였어요. 그래서 이제 8번째 격려하라. 고쳐주고 싶은 잘못이 있으면은 그것이 고치기 쉬운 것으로 보이게 하라. 이거는 최고 레벨이에요. 최고 레벨. 이거는 이제 거의 막판에 왔을 막판 끝판왕 네. 진짜 끝판왕인데 이게 근데 이게 이 사람이 진짜 나는 성인보다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공자님, 부처님 다 빼고 마호메트 다 빼고 그 사람들 이제 다 천상계 빼고 천상계 빼고 인간계에서 이 사람 지존인 게 격려하라고 마침표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고쳐주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천천히 읽을게요. 8번이 뭐냐면은 격려하라 마침표 고쳐주고 싶은 잘못이 있으면은
그것이 고치기 쉬운 것으로 보이게 하라인데 보통 사람이 격려하라를 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격려하라 먼저 말한 거예요. 격려하라는 건 뭐냐면은 고치기 전에 마취시키는 거예요. 대박이죠 진짜. 수술 얘기하면 왜냐면은 고친다는 건 그 픽스잖아요. 픽스. 근데 픽스라는 단어가 수술할 때도 많이 써요. 픽스라는 게. 예? 대박이죠 진짜. 근데 그냥 수술하면 어떻게 해요? 소리 지르고 죽방 한 대 맞을 수도 있어요. 진짜 잘못하다면 막 난리 나요. 그렇지. 저 가끔 물리 치료 받을 때 그 옛날에 뭐 그 충격파 치료 받다가 욕할 뻔했거든요. 너무 아파갖고 의사 선생님한테 씨까지 나왔다가 말았어요. 진짜 너무 아파갖고 진짜. 근데 왜냐면 마취 없이 하니까. 근데 이 마취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면은 마취 끝나고 나서도 고통이 오기는 하겠지만 당장 수술을 해야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고치고 싶은 잘못이 있으면은 일단은 뭐 격려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 아니에요. 반감할 때 너도 잘했어. 괜찮아. 너 아이도 좋았어. 너 아이도 진짜 좋았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랑 그냥 너 이거 틀렸으니까 이거 고쳐보다. 아, 너 것도 진짜 괜찮은 아이디어였는데 만약에 내 아이디어 없었으면 너께 무조건 됐을 거야. 그다음에 다음엔 너 아이디어를 고려해보자. 이렇게 격려하는 게 레벨이 다른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마취 한번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최고 레벨이죠. 그 고치기 쉬운 것으로 보이게 하라. 이 수술 예. 생각보다 쉬워. 예. 그게 어렵지 않아.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자고 일어나면 끝나. 그렇지. 그리고 뭐 우리 이거 다 했던 거야. 예. 수술 많이 했어. 이런 그러니까 거. 실제로 저희 장모님이 위암 초기에 걸리셔갖고 저는 살면서 그런 충격은 처음 받았거든요. 전화로 장인어른한테 말했을 때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총동원해서 선의의 거짓말을 했죠. 별거 아니다. 자료 다 찾아갖고 위암 초기는 95% 사는 거니까 교통사고 죽는 사람이 더 많다. 그냥 그거 딱 공부해서 하니까 신박사 똑똑하네. 그러니까 해갖고 위치도 최고다. 그러니까 솔직히 위치도 안 좋았어요. 위치도 최고다. 원래 위암에서 5% 죽는 사람은 위치가 그 들어오는 길목에 있을 때 다 드러내는데 장모님은 아래라고. 근데 위였어요 사실. 일단은 보이기 쉽게 다 일단 수술할 때 왜 결국에는 감정이랑 호르몬 싸움인데 내가 나쁜 감정이면 나쁜 호르몬이 나오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정말 이게 어떻게든 내가 좋은 기분으로 진짜 웃는 게 만병통치약인데 하하호하면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장모님 그거 아시죠? 위암 초기 그러니까 암 걸린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긴 거. 그 장모님 왜 그러는 거예요? 암은 재발이 위험하기 때문에 식습관에 엄청 신경 써서 살아야 되는데 암을 방지하게 되면 건강할 수밖에 없다. 이거 암은 땡큐라고. 예? 그냥 그렇게 말해버리니까 장모님 완치하셨잖아요. 암 완전 암 지금 캔서 프리예요. 굿사이네 굿사이 진짜.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저기서 배울 수 있는 거는 격려를 하기 전에 예. 이게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거잖아요. 근데 딱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그냥 좋은 얘기만 한 게 아니라 예. 현실도 얘기해줘야 돼요. 실제적으로 또 이거를 진행할 때 옆에 다 도와주잖아요. 예.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 두 개 병행할 때 정확한 선택이 이루어지는 건데 대신 당사자는 그걸 감당해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당연하게 그거를 극복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니까 아주 좋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이게는 고 작가님 말씀대로 이렇게 정확하게 막 그 고치기 쉬운 걸로 보이게 하라가 거짓말하라는 게 아니고 정말로 그 단계를 조금만 떨어뜨리는 거 스무스하게 문턱을 조금만 낮추라는 거지 문턱을 없애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항상 이거 하면 이런 비유를 해요. 그 우리 커피 그 도장 있잖아요. 그거 실험이 있거든요. 유명한 신이 어떤 거냐면 10개인데 하나는 2개가 미리 찍혀져 있어요. 그러면 10개 중에 2개 찍혀져 있고 하나는 8개 칸이 있어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걸 다 채워서 서비스 받기까지는 8칸 똑같잖아요. 근데 그냥 아무것도 도장이 없는 상태에서 8개 있는 것과 10개인데 2개 찍어진 되면 2개 찍어진 데가 훨씬 더 그걸 채울 확률이 높아요. 그렇죠. 예, 똑같습니다. 왜냐면 내가 이미 2개 했네. 그러면은 내 목표가 낮아 보이는 거죠. 그러면 그 일을 할 확률이 되게 높아지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냥 실험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인간계 최상이신 저도 똑같은 얘기 하려고 했어. 1940 몇 년대 그걸 저도 모르게 인간계 최상 자연스럽게 나오네요. 카네기님께서 이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1940년대 쿠폰도 없었을 텐데 그러니까 진짜. 그렇죠. 마취 주워 놓고 도장 2개 미리 찍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게임 끝난 거죠. 나머지 이제 이 사람이 나머지 도장을 내가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인드가 이제 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이제 격려하고 고쳐주고 싶은 잘못이 있으면은 그것이 고치기 쉬운 것으로 보이게 하라. 이거 진짜 이거는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네.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내가 제안하는 것을 상대가 기꺼이 하게 만들라. 이게 근데 제일 어려운 건데 이게 결국에는 근데 이거는 번역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볼 때. 왜냐면 여기 내가 제안한 걸 기꺼이인데 포인트가 근데 원문은 뭐냐면은 make the other person happy about doing the thing you suggest거든요. 그러니까 해피해 행복하게 만들어라예요. 행복하게 make the other person happy해 happy 행복하게 만들어라. 기꺼이가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의역을 한 건데 저는 기꺼이보다는 행복한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게 다 끝났는데 결국에는 이게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이거는 이 결론인 것 같아요. 결론. 네. 이거는 되게 모든 거를 포함하고 있고 그 행복하게 만들려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 모든 게 다 합쳐져야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맨 처음에 칭찬과 솔직하게 하고 솔직한 감사의 말로 시작하고 그다음에 제가 순서 바꿔서 먼저 내 잘못 얘기하고 간접적으로 지적하고 그다음에 질문으로 하고 체면 세워주고 칭찬해주고 그다음에 좋은 평판도 주고 격려하고 고쳐주면은 안 행복하겠어? 행복하지? 그렇지. 이거 예. 종합하는 거네. 네, 결론이에요. 예. 결론. 그래서 이 진짜 이 대작이 이렇게 지금 끝났고 이제 대작의 최종판으로 실사례. 실사례. 이제 왜냐면 실사례가 중요하니까 바야흐로 7, 8년이 벌써 지났네요. 그러니까 제가 싱가포르에 7, 8년까지는 안 되고 한 5, 6년 지났네요. 그러니까 네. 싱가포르에 있을 때 제 베스트 버디가 싱가포르에 놀러를 왔어요. 후배를 데리고. 이건 제 네. 끄덕끄덕에 쓰여 있는 에피소드인데 끄덕끄덕은 이제 전설 속의 책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에피소드 여러분들 공유를 하면은 걔가 이제 온 거예요. 와서 이제 막 놀았어요. 저랑 같이. 제 제일 베스트 프렌즈예요. 근데 2박 3일 와갖고 2박 3일라서 이제 잠깐 놀고 가는 건데 마지막 날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가기로 했어요. 유니버셜 스튜디오 이제 테마파크 좋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안 가봤었어요. 그게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나도 신나고 걔도 신나고 다 유니버셜 스튜디오 간다. 워터월드 쇼라는 게 있다는데 막 비행기 날라다니고 장난 아니라고 쓰러진다고. 그래서 신나게 룰루랄라 하고 막 갔죠. 그다음에 후배까지 남자 셋이서 갔는데 뭔가 일단 분위기가 싸해요. 뭔가 일단은 뭔가 이 입장하는데 사람이 별로 없고 한 지점에 많이 모여 있어요. 그다음에 뭔가 다 문이 닫혀 있고 느낌이 딱 분명히 뭔가 끝났구나 이미 입장이. 알고 보니까 싱가포르는 되게 엄청난 강력한 법치주의 국가인데 그 룰을 되게 중요시 생각해요. 싱가포르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한계 수용 인원이 넘으면 더 이상 받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매로 하고 안 받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100명 정도 되나? 이렇게 웅성웅성 서 있는 거예요. 다 관광객이니까 오늘 못 들어가면 이제 스케줄에 차질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내 베스트 버디가 왔는데 이거 꼭 가야 되는데 나는 그래서 사람들이 막 화내고 한국 사람이 그중에 한 20-30% 되고 막 짜증나고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고 말이 있고 노티스도 안 주냐 그러고 막 짜증내고 그러고 있는데 제가 또 인간관계론 마스터 신이잖아요. 쓱 갔죠. 쓱 가서 그 노란 그때 당시 노란 조끼를 입은 친구였어요. 고생이 많다. 일단 칭찬해 주는 거예요. 고생이 많다. 힘들지? 일단 힘들지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딴 사람들 따지잖아요. 와 진짜 이만한 사람들이 따지니까 진짜 힘들겠다고. 근데 칭찬과 격려로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내 잘못부터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스투피드하다고 스투피드해. 왜? 내 예매하는 거를 인터넷으로 확인했어야 되는데 에? 내가 예매하는 거 인터넷으로 확인했어야 되는데 예매를 안 했다고. 그래서 내 이 진짜 바보 같은 잘못 때문에 내 친구들이 못 오게 그 다음에 또 칭찬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기억나요. 세계 최고의 테마파크인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못 들어가게 됐다고. 내가 막 그때 내가 막 even it doesn't exist in 막 내가 막 코리아 막 그랬어요. 막 잉글리시 내가 그때도 영어 잘 못했거든요. 지금도 잘 못하지만 막 날렸어요. 막 영어 막 걔들이 다 날렸어요. 진짜. 이 한국에는 일본, 미국, 뭐 프랑스는 있지만 한국에는 없어. 그래서 이거 하나 보고 온 건데 나의 이런 무성의한 준비 때문에 못 들어갔어. 내가 바보지. 내가 바보. 내가 잘못한 거지. 내가 싱가포르에 3년이나 살았는데 내가 바보지. 그러면서 들어간 거죠. 그래서 걔가 이제 날 위로를 해주더라. 너무 자책하지 말라고. 예? 그래도 나는 참 또 칭찬 또 들어간 거예요. 너의 이 법치를 존중한다고.
이거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안전과 쾌적함을 위해서 아주 잘하고 있다고. 예? 그러니까 이제 막 그런 식으로 해서 벌써 이제 이미 딴 사람들은 그 사람이랑 얘기를 안 하려 그러는데 공감대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공감대 형성을 점점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잘못을 비난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상대방이 이제 고상한 동기 이제 호소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상한 동기가 뭐냐? 싱가포르도 다 군대를 2년 이상 가야 돼요. 다 군대 갔다 온 애들이에요. 내 친구는 나랑 근데 이제 제가 순간 거기서 또 거짓말을 한 거죠. 선의의 거짓말을 들어가야 되니까. 후배는 그때 처음 후배는 그때 처음 만나는데 우리 셋이 전우라고. 그냥 친구가 아니라 전우라고. 왜? 그 싱크로나이즈 시키려고 하는 거 감정.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막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트 티모르에 파병됐었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 아직 책에도 적었는데 제가 이스트 티모르라 그래. 동티모르 있잖아요. 제가 계속 동티모르라 그랬어요. 동티모르.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한 10번 한 다음에 이스트 티모르로 바꿨는데 이스트 티모르에 파견돼서 죽을 고비를 같이 넘긴 친구인데 또 자기 비난 또 들어가는 거야. 콤보. 내가 바보 같아갖고 얘네 못 간다고. 우리가 10년 만에 리유니언하는 건데 10년 만에 고상한 동기 호소하는 거예요. 전후에. 내가 막 그래서 막 걔들이 막 날렸어. 막 나는 밴드 오브 브라더스 막 전후에 막 할 수 있는 건 막 생각나는 단어 다 썼어요. 야, 밴드 오브 브라더스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그러니까 don't you have 밴드 오브 브라더스 내가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고상한 동기에 호소된 거예요. 움직였어요. 그래서 노란 조끼들이 매니저고 보라돌이가 있거든요. 보라 조끼가 있거든요. 그 보라 조끼한테 10명이 모이더라고요.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막 이제 슥싹슥싹 막 얘기를 하더라고. 나를 째려보면서 보라색 동기 대빵이나 나를 계속 째려보면서 슥싹슥싹 막 둘이서 막 수닥수닥 얘기하더라고요. 움직인 거예요. 사정을 들은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뭘 했겠어요? 거기 한국 분들이 한 10명 계셨는데 내가 사정을 말해준 거죠. 못 들어간다고 이거. 들어갈 방법 없다고. 근데 어떤 분이 사진기 그 DSLR 카메라 엄청 좋은 거를 몇 분 갖고 계시더라고요. 사진 찍으시나 봐요? 제가 그랬어요. 네, 사진 찍는 거 좋아해요. 그러면은 주렁새공원 가보셨어요? 거긴 어디예요? 사진 찍는 데는 또 주렁새공원만한 데가 없죠. 그러니까 하면서 싱가포르 3년 사는데 거기 가서 앵무새 접사하고 그럼 되게 재밌다고. 그래요? 택시 타고 주렁 벌드파크 가면 바로 간다고. 그러니까 내가 한국 사람 다 보냈어요 글로. 그 사람이 따라가니까 왜냐면 이미 못 들어가잖아요. 이미 못 들어가니까 나는 그 사람들한테 뭔가 그러니까 그 제시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건 근데 뭐였어요? 상대방의 관점에서 생각해라. 내 관점 말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떠나는 게 보이는 거 계속 얘기하는데 막 내가 막 설득하고 있고 사람들이 막 떠나고. 근데 이제 나오더라고요. 나오자마자 내가 너 힘든 상황인 것 같아서 내가 한국 사람들은 설명해서 보냈다고. 왜 너무 너한테 자꾸 항의하는 거. 나 같아도 저기 잘못된 행태인데 내가 한국 사람 대신해서 미안하다고. 저 사람들이 부주의한 건데 왜 너한테 항의하는지 모르겠다고. 나 미치겠다 진짜. 그래서 갔어요 그 사람들이. 가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딱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현금 있냐고. 이제 뭔가 됐구나. 근데 불법적 딜을 하려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 2배, 3배. 나는 돈 더 낼 의향도 있었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내 친구 훨씬 소중하니까. 현금이 있다고. 당장 뽑아오겠다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회의를 했는데 너의 사정이 너무 딱해갖고 익셉션을 만들기로 했다고. 왜냐면은 100명 수행이면 다 받진 않거든요. 우리가 엑스트라로 들여보낼 수는 있는 몇 명 있는데 너희 들여보내주기로 했는데 일단 이거 우리 실적이기 때문에 기록에 남기지 않기 위해서 현금으로 계산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원가만 받았어요. 원가만. 그러니까 뭐 더블로 받으라 뭐 불법 딜을 한 게 아니라 기록에 남기지 않기 위해서 원가만 딱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담배값이라도 주려고 10불을 주려는데 끝고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현금으로 계산을 하고 다 받았어요. 그리고 딱 진짜 내 친구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진짜 너가 이제 전국구로 성장했구나. 진짜 내가 못 들어오는 건데 너 때문에 들어와서 그 후배는 막 너무 감사하다 그러고. 근데 진짜 대박이 뭐였냐면은 이제 표를 내고 이제 표를 이렇게 봉투에 받았어요. 뭐 안내 종이랑 하고 딱 열었는데 무료 식사권이 들어있었어요. 네? 무료 식사권이. 전우들을 위해. 네? 진짜로. 동티모르. 동티모르 때문에. 그래서 이 거짓말한 건 잘못됐지만 근데 선의의 거짓말이었고 뭐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거짓말은 아니니까. 근데 제가 이거 그때 진짜 농담이 아니라 이 데일 카네기 기술 다 써먹어야지. 내가 써먹을 수 있을 때까지 써먹어야지 하고 의식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진짜 내가 끝까지 써먹어야지. 내가 될 때까지 써먹어야지 진짜. 그러면서 뭐 밀어봤자 어차피 안 된 건 안 된 거고 해야 되는데
난 그래서 너무 신나게 놀았어. 우리 유니버스 남자 30대 셋이서 너무 신나게 놀았어요. 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재밌네. 이게 기술이 한두 개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종합판이거든요. 아니 뭐 솔직히 얘기해서 저도 그렇고 우리 남자들끼리 모여서 네. 뭔가 할 때 예. 그런 작전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뭐 그거는 크게 없고 대신 야 그게 체계적으로 작전이 타타닥 들어가가지고 맞아 들어가는 게 아 저는 너무 그래서 틈틈이 이 책은 다 안 읽어도 이 요약본 있잖아요 마지막에 음. 그거는 되게 자주 봐요. 왜냐면은 항상 인간을 매일 만나고 이 기술을 계속 써야 되는데 내가 잊으니까 그 제가 늘 말하지만 저는 제가 국회의원 되면은 선진국민법 하나 봐 선진화 쓰레기법 말고 선진국회법 말고 선진국민법 해서 다 문신으로 이거 새기기. 문신 거부한 사람은 목걸이로 하고 다니기 진짜. 예? 그 세금 감면 이렇게 해서 팔뚝에다 새겨봐야 세금 감면. 예? 아니 해나로 하기. 그래서 이거 진짜 우스갯소리지만 그 정도로 이게 중요한 거고. 예? 그 다음에 아니면은 그 선진국민법에서 에드벌룬 띄워갖고 이거는 항상 이거는 사람들 어디 가든 볼 수 있게. 예? 진짜 복명복창하고 시작한다. 데일칸의 인간관계로는 진짜 네. 그 정도로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진짜.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제 이 대작을 마치면서 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총 사례를 다 실제 적용했고 실제 있었던 얘기를 하면서 이제 고 작가님 진짜 방금 눈물 흘리면서 아, 나 나오는데, 정말 재밌네. 네. 이게 실화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이게 제 눈에 얘기하지만 이게 뭐 한다고 이게 매직 카드는 아니에요. 그래서 뭐 매직 키가 아니라서 문이 다 열리는 건 아니지만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승률은 올라가는 건 100% 확실해요. 100%. 여러 번 시도하면 여러 번 시도할수록 그다음에 여러분 삶의 퀄리티가 올라가요. 여러분 스트레스도 확 줄어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책 읽기 싫으신 분은 저희 팟캐스트로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또 고민 있으신 분들은 관련해서 또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또 대답해드리고. 아마 이제 오리지널스에서 나올 텐데 예. 그 혁신가 중에서 뭐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 개념적 혁신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험적 혁신가가 있는데 우리 신 박사님은 실험적 혁신가의 전형적인 모습 같아요. 근데 감사합니다. 좋게 봐주셔서. 이게 책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인슈타인처럼 개념적으로 풀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죠. 근데 극소수예요. 그러면 우리 같은 범인들은 어떻게 혁신가 될 수 있는가? 몸으로 경험을 해보는 건데 제가 항상 인용하는 거. 그 매트릭스에 나오는 거. 그 길을 아는 것과 그 길을 걷는 건 다르다. 그렇죠. 걸어봐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또 아인슈타인 명언 나오죠. 이론적으로 이론과 실제는 같다. 실제적으로는 다르다. 그렇죠. 근데 실제적으로 다른 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실제 해봐야 되고 실제 해볼 때 이론과 실제를 맞출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책을 왜 읽는가? 즐거움 때문에 읽을 수 있지만 특히나 이런 자기계발서 같은 것이 정말로 평범한 서적을 정말 명저로 만들 수 있는 거는 실행해 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미 명저야. 예. 근데 실행하지 않으면 평범한 책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명저가 진짜 완성된 명저가 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인쇄물을 실제 현실과 연결시키는 것은 청취자분들 본인 우리들 자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꼭 한번 실천해 봤으면 좋겠어요. 고 작가님 예. 말 듣고 또 애드립 하나 떠오르는 게 책은 종이에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글자가 이건 2D잖아요. 2D. 네. 근데 우리의 삶은 우리는 이제 3차원에 살잖아요. 그렇죠. 3D. 예. 그러니까 이 책을 삶으로 끌어낸다는 거는 되게 고차원으로 옮기는 일이에요. 네. 그 실천이라는 게 책이 뭔가 고차원적인 책이 되게 똑똑한 사람들이 쓴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대단해 보이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책은 2D라니까요. 2디멘셔널한 데 있는 거고 우리 삶은 3D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거는 말 그대로 2차원에서 3차원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 컨텐츠가. 네. 여러분의 그 실천이 말 그대로 고차원으로 가는 거예요. 네. 고차원 하잖아요. 말 쓸 때. 그러니까 이게 실천이라는 건 되게 고차원적인 행동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솔직히 지금도 뭐 단어장 쓰고 뭐 바쁘고 한데 뭐 계속 강연도 더 많이 하려고 그러고 틈나면은 서점도 그냥 나갈 수 있을 거고 왜냐면은 요즘 친구들한테 제가 너무 미안한 것 중에 하나가 요즘 친구들은 디지털 네이티브로 태어난 것 자체가 저희가 너무 미안해요. 그 친구들한테. 우리가 한국이 돈 벌어먹으려고 너무 디지털 기기를 빨리 보급해갖고 너무 이 진짜 그 영화 또 매트릭스 나오는 건데 이 스마트폰이라는 거는 매트릭스거든요. 매트릭스.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없어요. 저기는 허구예요. 스마트폰은 허구란 말이에요. 결국 여러분 사람은 밖에 있는 건데 다 우리 매트릭스에 갇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안 죽이려고 여러분이 얼마나 애지중지하면서 충전시켜줘요. 그 스마트폰 죽을까 봐 애지중지하는 거거든요. 이게 중지되면 금단 현상까지. 네.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강연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어떤 친구가 저한테 메일로 데일리로 보고서를 보내는 친구가 있었어요. 하루에 12시간 그냥 도서관에 앉아 있기. 그다음에 스마트폰 안 보기. 필요할 그냥 사물함에 넣어 놓기. 그다음에 책은 손에 들고 다니기. 그 친구 한 달 지난 다음에 안 봤음. 이렇게 해요, 그냥. 근데 처음 매매는 절대 안 된다는 거. 자기가 스마트폰 중독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지금 중독이에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필요해서 중독이 됐는데 저는 진짜로 이 올해가 끝나면은 올해 이 고 작가님이랑 진짜 심혈을 기울일 수 있는 이 공부법 책 작성만 끝내서 그거가 사람들이 많이 읽은 다음에는 스마트폰을 이제 바꿀 거예요. 그냥 아날로그 폰으로 그냥 컴퓨터만 온라인을 하고 저는 너무 이렇게 일 때문에 우리 딸한테도 신경도 못 써주는 것도 많고 우리 와이프한테 미안한 점도 너무 많아서 조금 더 현실에 충실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게 제가 여러분한테 더 본보기가 되는 길이고 그러면서도 시간을 쪼개서 정해진 시간에는 컴퓨터로 여러분이랑 소통을 하고 눈을 말하지만 오프라인에서 더 많이 소통하려고. 왜? 오프라인에서 제가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서 10만, 100만 이렇게 좋아요랑 공유를 얻는 것보다도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 100명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좋은 팀원들이 많기 때문에 팀원들한테는 다 맡기고 전 더 최전선으로 나가는 거죠. 더 최전선, 더 각계 전투를 하려고 나가는 거고 그렇다고 뭐 제가 뭐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더 오프라인에서 예? 진짜 심지어 나중에 우리 편지 쓰고 편지로 연락할 거라고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편지로 한번 연락해보자고 슬로우하게 조금 살아보자고 어쩔 때는. 그러니까 그런 목표도 또 있고. 그러고 보니 어느새 편지 쓰는 그게 예. 많이 제가 사라졌고. 오늘 와이프 때문에 우체국 들렸다는데 우체통을 10몇 년 만에 본 것 같아요. 우체통 사진 찍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예? 우체통 사진을 찍어 왔어요. 우체통 되게 반갑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우체통을 본 적이 없어서 또 인생 공부가 뭐 앞으로 하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도 단순히 이제 온라인에서만 국한되지 않고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할 테니까 그런 식으로 같이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계속 함께 공부하는 인생 공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 우리 시리즈는 대작은 4부작으로 끝났습니다. 그 데일 카네기 수제자 예. 신 박사님의 그야말로 스승의 책을 대해부하는 진짜, 4부작. 피날레가 아주 재밌었어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되게 좋은 책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실천해 봄으로써 해피 우리 모두 해피해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